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제 8일부터 LA 시내 실내업소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아직은 업소나 고객들 모두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연방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환자와 입원 환자가 다시 늘고 있어 보건당국이 겨울철 재확산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입원 환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LA시 공무원들 1000여 명이 어제 LA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33개국을 대상으로 입국이 허용되자 곳곳에서 감격의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오히려 좀 불편해졌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 제출에 더해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나서고 있는 케빈 드레옹 LA시 14지구 시의원이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입원서 시즌을 맞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도 한창입니다. 높아진 학비 부담으로 학자금 재정 보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총출동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리더십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세계의 공개 기업으로 완전 분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건강관리 그리고 항공 등 세 개의 분야로 독립시켜 국제적으로 증시에 상장시킨다는 구조 재편입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6개월여간의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을 주겠다며 이재명표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으로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직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6대 123으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는 클리퍼스는 오늘 포틀랜드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메이저리그 각 리그의 MVP 최종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와 토론토 게레로 주니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점심 식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제 실내 업소 출입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식당을 비롯한 실내 영업장 출입 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첫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접종 확인하지 않는 업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 확인에 발끈하는 고객들의 항의를 받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업소들도 있었습니다. 이 법인데요. 왜 항의를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꼭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LAC 백신 패스는 식당과 술집을 비롯해 커피숍, 미용실, 헬스장 등 거의 모든 실내 영업장에 적용됩니다. 백신 패스와 관련해 한인타운의 한인 식당들 중 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인을 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인 식당들이 백신 접종 확인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고객 이탈 우려 때문입니다. 단골 손님을 잃을까? 또 단골인데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또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한 업주는 가뜩이나 직원도 부족해서 홀 서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해서 정문에 직원 한 명을 더 배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LA 보건당국이 학부모들에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독려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해 3월 이후 5살부터 11살 사이 8만 10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400명이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날짜로 집계된 LA 카운티 일일 확진자 수 996명 가운데 140명이 아동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아동들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현재 카운티 전역의 800여 곳에 아동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함께해준 카운티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도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어제 996명,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부에나파크에 있는 KCS 헬스센터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파이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예약에는 보호자 신분증과 보호자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요. 아동의 이름, 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이 아동의 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보험카드, 여권, 영주권 카드, 학생증 등이 모두 허용됩니다. 2차 접종 날에는 1차 접종 기록, 백신 카드를 함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1차 접종을 맞고 3주 뒤에 아동들 2차 접종도 해야 되죠. 이 KCS, 부에나파크에 있는 KCS 헬스센터에서는 아동 대상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관련 문의는 전화번호 714-503-6550, 714-503-6550으로 하면 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근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신규 감염 숫자가 4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현재 파란색, 노란색, 오렌지색, 그리고 가장 높은 빨간색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노란색이었지만 이 캘리포니아 감염 정도가 최근 최악인 하위 빨간색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CDC는 캘리포니아에 겨울이 시작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에 모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각종 연말 모임과 파티 같은 행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 전파력이 뛰어난 델타 변이가 재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시청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시위였는데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LA시 백신 접종 강제화 첫날 시위를 벌이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야외 행사 백신 접종 확인 기준이 5,000명 이상이어서 10,000명 이상인 LA 카운티 기준보다 더 엄격한 LA시 정책에도 항의한 것입니다. 시위 현장에는 LAPD, LAFD,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유니폼을 직접 입고 참가해 강제화에 반대했습니다. 이들 시위에 참가한 경찰관 등과 소방관들은
이번 백신 강제 접종 조치로 수많은 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범죄와 화재가 일어나도 경찰관과 소방관 출동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에리카세트 LA시 시장은 LA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를 감수해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에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 접종 명령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국 직장 내 전염을 완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전문가 판단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중대한 법적 그리고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집행을 중단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부의 명령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집행되는 시점은 내년 1월 4일로 아직 2달이나 시간이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접종 의무화 명령의 집행정지는 하루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연방 공무원과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거센 저항이 일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를 포함한 33개국 국민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면서 미국행 항공권 예약이 급증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어제부터였죠. 어제 8일부터 유럽 국가를 포함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33개국 국민의 입국 제한이 풀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판정 서류를 제출하는 33개국 국민은 어제부터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항공사들이 운항 편수를 늘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 미국행 항공권 예약 450%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항공편 만석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브리티시 항공도 모두 미국행 항공편을 증가시키면서 많은 여행 업계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했던 미국이 이렇게 백신 접종 제한에서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공항에 감격의 상봉이 곳곳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뉴워크 국제공항. 두 남녀가 만나자마자 뜨겁게 포옹합니다. 약혼한 사이지만 코로나19로 생이별했던 두 사람은 국경이 개방되자마자 네덜란드에서 날아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So we're really happy that U.S. Customs is opening, and really happy that we can be together and build our lives together because it's been tough. 프랑스에 사는 할머니도 미국에 떨어져 사는 손주들을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입니다. J'aurais aimé pouvoir y aller plus tôt, oui, ça a été long de pas voir enfants et petits-enfants depuis 1 an et demi. Donc j'attendais impatiemment que ça ouvre.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내걸었던 미국이 유럽 등 33개 나라의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2년여 가까이 금지됐던 해외여행길이 열리면서 공항마다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은 물론 육지로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국경 개방으로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going overseas in over 2 years. It's very exciting. It was so great to get on the plane and travel.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100만여 개. 미국 정부는 이번 국경 개방이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소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는 햇살이 교차하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지역에 따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더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오늘 하루 이번 주 중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고 이번 주말까지도 쾌청한 날씨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먼저 오늘보다 8도가량 높아져 포근하게 느껴지고 목요일의 낮 기온 8도가량 더 올라서 더워지겠습니다. 따라서 목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 중반에서 90도까지 육박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68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3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도 역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2도, 낮 최고 기온은 4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405 노을선상입니다. 라스베가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1 노을선상 템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10번 노을선상입니다.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사우스선상에서 하워드 휴즈 파크웨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팩로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과 첫 번째 레인에 걸쳐서 철제 바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14번 사우스 선상 로스 피네토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오늘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Fight for $15라는 조직이 주최하는 오늘 시위는 대단히 열악하고 낙후된 패스트푸드 매장 근무 환경으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건강과 안전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AB 257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일 예정인데요. 이 AB 257은 내년 1월에 표결에 처리될 예정인데 패스트푸드위원회를 주의회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이 패스트푸드 업계의 건강, 안전, 종업원 고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매장과 매장 오너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시위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사우스 LA 지역에서 있는 이 사우스 LA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 밖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목을 앞에 둔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일손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서로 앞다퉈 당근책을 제시하며 노동력 채우기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대형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친구나 가족을 지원하는 직원에게 최대 $500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월마트는 최대 $17의 시급을 지급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대학 학비 지원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일부 지역 창고에서 근무하겠다는 지원자들에게는 $3,000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콘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유통업체 구직자들은 보통 일자리의 위치나 근무 시간을 고려할 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급료 수준과 보너스 같은 각종 혜택을 본 뒤에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올해 쇼핑 시즌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 사태의 타격을 회복해야 할 입장인데 현재 일을 하겠다는 지원자가 부족한 만큼 더 많은 혜택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LA 인근 산타모니카 지역의 대형 반스 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시비 끝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스크 착용 때문인데요. 산타모니카 다운타운에 있는 반스 마켓에서 고객과 경비원 사이에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시비가 붙었고 당시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단순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경비원이 흉기를 꺼내 고객을 찔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현재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용의자로 알려진 이 경비원 체포하진 않았습니다. 전통의 다국적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항공, 헬스케어, 에너지에 주력하는 모두 3개 기업으로 쪼개집니다. 오늘 아침 GE사는 2023년 초까지 헬스케어 부문을 그리고 2024년 초까지 재생에너지와 전력, 디지털 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을 각각 분리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항공 부문은 계속해서 GE라는 사명을 유지하면서 헬스케어 부문의 지분 19.9%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GE의 최고 경영자 로런스 컬프 주니어는 성명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세계 기업을 설립해 각각 더 높은 집중도와 자원 배분, 전략적 유연성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GE를 이끌어온 이 컬프 CEO는 항공 부문을 계속 이끌면서 헬스케어 부문의 비상임 의장을 맡게 됩니다. 회사는 이 분사 과정을 통해 약 20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으로의 분사 결정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1800년대 후반 GE를 공동으로 창업한 이후 흥망성쇠를 거듭한 지 129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가전과 제트기 엔진, 동력 터빈 부문에서 선두를 달린 GE는 1980년대 잭 웰치 CEO의 지휘 아래서 전성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전국 은행권의 초과 인출 수수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은행들의 초과 인출 수수료는 평균 33.58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평균 33.47달러보다 11센트 증가해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또 이자가 붙는 체킹 어카운트의 월 평균 수수료도 16.3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내 은행들은 2020년 한 해에만 무려 313억 달러의 초과 인출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 인출 수수료는 고객이 계좌에 있는 금액 이상으로 돈을 쓸 경우 일단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케빈 드레온 LA시 제14지구 시의원이 어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테랑 정치인으로 LA 시장 선거직 출마를 선언한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이 8일 타운 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케빈 드레온 LA시 14지구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곳 한인타운을 포함해 LA시 전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드레온 시의원은 노숙자들을 길거리에서 내몰아내는 현 LA시 정부의 방안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노숙자들에게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we have no other choice. And the only way we do that is provide the housing, like now. Not 2 years from now, not 5 years from now, not 7, 8 years from now, right now. 자신이 노숙자와 직접 대화를 해보며 느낀 바를 토대로 자신이 시장이 되면 많은 홈리스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게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정신건강 치료가 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노숙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드레온 시의원은 전했습니다. 자신이 스키드로에서 만난 한 한인 여성 노숙자는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타운을 벗어났다며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f they say in MacArthur Park, we'll get rid of them, we'll push them out of MacArthur Park, I know where they're going to go. They're going to come into Koreatown. And that's why, as politicians, we need a mayor that's going to have a solution. 케빈 드레온 CEO는 현재 한인타운이 직면한 홈리스 문제는 커뮤니티가 경험해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노숙자 문제 해결이 타운 안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homelessness crisis is unlike anything we've ever experienced before, and in Koreatown, it's increasing exponentially. This is a humanitarian crisis. This leaves us with an indelible mark of profound shame. 이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속 불어나는 LA 시내의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시경제회복, 강력범죄 단속 등과 같이 LA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과테말라계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케빈 드레온 CEO는 이민 1세로 가주 상원의장직을 역임한 민주당 출신의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현재는 히스패닉 주민들이 밀집한 보일하이츠, 에스레노 그리고 LA 다운타운이 지역구인 14지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고등학교들이 새로운 채점 방식을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폐쇄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해 낙제점을 받는 학생들이 속출한 것이 큰 계기입니다. 66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LA 통합교육부와 샌디에고 교육부는 최근 교사들에게 수업 중 예상한 내용을 배웠는지 여부에 따라 학업 성적 기준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출석이나 학습 태도, 과제 제출 기한에 대한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수정하거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충할 기회를 장려해 교사가 학생의 학습 목표 달성을 최대한 도와준다는 방식입니다. 또 학업 성적의 행동과 정확도, 노력과 학습 습관 등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학생들의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을 중시하도록 했습니다. 대입 원서 시즌을 맞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도 한창입니다. 치솟는 대학 학비 부담으로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정여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료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 즉 FAFSA입니다. FAFSA는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로 이 서류를 토대로 연방정부가 주는 펠그랜트, 가주정부가 주는 캘그랜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 시 가구 소득은 전년도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 때문에 현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들은 2020년도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캘그랜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득 상한선이 높아져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1만 6,800달러 이하, 3인 가족 기준은 10만 7,500달러 이하, 2인 가족의 경우 연 10만 4,9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캘그랜트를 받기 위한 가구 재산 상한선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9만 400달러 이하입니다. 펠그랜트의 경우 연소득 4,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지원자들은 FAFSA와 함께 사립대학 측에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하는 CSS 프로파일을 접수해야 합니다. 캘그랜트 신청을 위한 FAFSA 신청 마감은 내년 3월 2일이며 사립대학 CSS 프로파일 접수는 각기 대학이 정한 우선 마감 일자를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이먼 리 공인회계사입니다. 캘그랜트 듀데이트를 맞추려면 FAFSA를 프라이빗 스쿨이든 퍼블릭 스쿨이든 3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타 다른 서류는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 그러니까 그 현재 다니는 재학생 경우에는 좀 여유가 있고, 반면에 새로 프레시맨으로서 새로 들어가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정한 그 날짜에 맞춰야 되는데, 보통 프라이빗 스쿨은 2월 중에 마감 파이낸셜 에이드를 마감이 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부모가 비즈니스 문을 닫았거나 실직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바뀐 학생들이 적자하는데, 사립대학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참작해 CSS 프로파일 작성 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기입하도록 난을 마련해놨습니다.
직장인 은퇴연금 401k나 리타이어먼트 플랜 등 연금 불입금은 세금 보고상에서는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할 때는 과세소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파이낸셜 에이드는 저소득층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립대학의 경우 펀드가 넉넉하면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 CSS 프로파일은 꼭 작성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맥도날드가 올해도 아태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어제 자사의 대표적 장학 사업 중 하나인 2021 맥도날드 아태 장학금을 통해 아태계 장학생 55명을 선발해 총 5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55명 장학생 중에는 USC에 재학 중인 LA 출신의 세라 황, 어번대학에 재학 중인 이예빈 양 등 2명의 한인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남가주 곳곳의 맥도날드 앞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 전역의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문모 씨 아들이 미국 공군 장교로 주한미군에 발령이 났지만 최근 공군 측에서 문 씨의 아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공군 측에서는 문 씨 아들에게 미국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국적이탈 문제 관련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이제는 미국 군대나 정보기관들이 한국 복수국적자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육군은 아직까지 한인 복수국적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육군까지 이 선천적 복수국적을 문제 삼게 된다면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 차세대 해외 입양인 대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4개국 3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차세대 해외 입양인 모국 방문 행사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숲과 온라인을 통해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한국, 모국 방문의 의미, 나와 나의 뿌리 등 참가자들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까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입양인 시민권 법안 채택 지원하기 등 입양 동포사회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화랑 청소년재단이 KYCC와 LA 한인회와 협력해 깨끗한 한인타운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랑 청소년재단 소속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LA 한인타운 일대에서 거리 청소를 진행하며 이 한인타운을 좋은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화랑 청소년재단은 소속 학생과 학부모 60여 명이 지난달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LA 한인타운 일대 거리 청소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단체는 거리 청소를 하며 길가에 버려져 있는 홈리스들의 물품이나 이 가구, 전자제품, 그래피 등을 LA시에 보고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 지역 인근 주민 업주들에게 인식 개선에 나서고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 LA시와 함께 협력해 거리 청소를 진행한 적이 있는 화랑 청소년재단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성과가 보일 때까지 주나 개별 단위의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1년 단위의 장기적인 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U 케어 클리닉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진단검사와 백신 제공 등의 발빠른 대처로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의료 서비스상을 휩쓸었습니다. EU 케어 클리닉은 연방 보건사회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이 선정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코로나 데이터 기록 및 보고 부분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진료 서비스를 개선한 상위 20%에게 수여하는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 실버에 선정된 EU 케어 클리닉은 이 외에도 품질 개선을 위한 의료정보기술 진전 등 총 5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해 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곳 캘리포니아는 추방 소송 계류 한인이 3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가 최근에 공개한 추방소송 견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서 계류돼 있는 한인 추방소송 건수가 모두 1,057건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불어닥친 2020년도 20.8% 폭증한 이후 올해 3%가량 추가로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인회장협회가 다음 달 LA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회장협회입니다. 이 미주 한인회장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주 한인협회장 입후보자 자격은 35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며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15일 마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규모나 개발미 면에서 LA시 최대의 재개발 프로젝트인 더 그랜드 LA 프로젝트가 내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그랜드 LA 프로젝트는 LA 다운타운 1가와 2가 사이 그랜드 애비뉴의 한 블럭 전체 부지에 2개의 고층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와 식당, 산책로,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돼 LA를 대표하는 주거와 엔터테인먼트 단지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규모만 15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고 공사비와 개발비가 10억 달러 이상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더 그랜드 LA 단지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과 브로드 뮤지엄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 볼 때도 LA 다운타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리틀 도쿄 뮤직센터 등이 모두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뉴욕의 쥐떼가 대담해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쥐떼가 과거보다 뉴욕 시민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쥐 관련 신고는 2만 1천여 건인데 2년 전 같은 기간 신고 건수 1만 5천여 건에 비해서 50%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가 판매될 수 없게 됐습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7일 중고차 딜러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중고차 딜러는 앞으로 차량 구매자에게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고 에어백의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맨하탄 락펠러 센터 광장을 환하게 밝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선정됐습니다. 이 락펠러 센터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메릴랜드 엘크톤에 있는 독일 가문비 나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무 선정하는 것도 참 재밌게 하네요. 락펠러 센터가 메릴랜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정하기는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21 북미 서부통합 차세대 창업 무역스쿨이 오늘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실리콘밸리 코트라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옥타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무역교류와 기업과 활동,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까지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컨퍼런스로 모두 8명의 스피커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이 지역뿐만 아니라 덴버와 시애틀, 라스베가스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 포도 재배업자들이 금년 여름 불볕더위와 산불 연기에 줄곧 시달렸지만 작물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리적 특성에 따른 심한 기온 변화를 극복하려는 재배업자들의 다양한 노력이 축적된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이 연방하원을 최종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출신의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워싱턴주의 모든 커뮤니티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그랜트 형태로 제공될 이번 인프라 예산으로 가장 혜택을 받게 되는 부분은 교통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와이주가 커피 녹병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농산품을 지키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연합작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와이 커피협회와 상조 하와이 농업위원회는 커피 녹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600만 달러의 농무국으로부터 연방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조금은 앞으로 4년 동안 여러 대학 및 실험실의 커피 녹병 연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와이주의 노동노사관계국이 12월부터 실업 창구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합니다. 노동노사관계국 행정 업무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일반 실업보험과 실업급여 청구 심사를 위한 전화 예약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소식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126대 123으로 아주 아슬아슬 치열한 접전 끝에 연장 끝에 3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레이커스는 현재 르브론 제임스가 복사근 통증으로 현재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힘겨운 경기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스테이플 센터에서 오후 7시에 경기 같습니다. LA 클리퍼스는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을 앞두고 모였습니다. 11일에 치러지는 5차전은 전좌석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돼서 안방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쌀쌀한 날씨 속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파주 훈련센터에 모였습니다. 오는 11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5차전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를 앞둔 손발 맞춤입니다. 특히 이번 UAE전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100% 관중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안방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유관중 경기는 약 5개월, 입장 인원 제한 없는 대표팀 홈 경기는 거의 2년 만이라 선수들 역시 각오가 남다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관중분들하고 즐길 수 있는 경기인 만큼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을 하고 싶고 UAE전에 이어 우리 시간 17일 0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6차전까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대표팀은 아시아 예선 10경기에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5, 6차전은 주축 황의조와 김영권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숙제입니다. We will try to do our best, find the best solutions to replace those two players. But for sure, we are not going to change everything. 특히 K리그1에서 이번 시즌 6골을 넣은 김건희가 A대표팀에 처음 발탁되면서 조규성과 함께 최전방 공격수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빨리 녹아들어서 적응을 해서 빨리 팀에 이렇게 이번에는 첫 발탁이지만 계속 부름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대표팀 전력의 핵 손흥민은 귀국한 뒤 곧바로 훈련에 합류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